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독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2014년을 돌이켜봤을 때 올해의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2014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올해의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오늘의 뉴스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의 양대 개파라고 되게 부르죠. 네. 네, 친박, 비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전운이 감도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공교롭게도 네. 이 친박계가 대규모 오찬 모임을 했고요. 네. 또 김무성 대표도 오찬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서로 이 견제구가 서로 좀 치열했습니다. 야구하는 겁니까? 견제구. 네. 아, 예. 그 친박 대 비박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에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을 예고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하. 먼저 친박 의원 모임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 등 한 40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오찬회동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김 대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대표와 앙숙으로 꼽히는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요. 선명하지 못한 당청 관계, 네. 국민 역량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쟁, 네. 260만 당원의 공동 권리이자 책임인 당직 인사권을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아, 예. 그 윤상현 의원도 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29.6%를 득표했는데 네. 지금 당을 운영하는 것은 거꾸로 92%의 득템이라는 건 수학이라는 의미의 인터넷 은어죠. 예.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명예이사장을 임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요. 네. 오늘도 서 최고위원은 내년에는 김 대표가 조금 더 많이 당내 소통을 하고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놔두고 친박 핵심 의원 몇 명만 청와대를 불러서 만찬을 한 것이 또 알려져 가지고요. 아, 당내 그랬답니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새해에는 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4월 총선을. 예. 그래서 양 개파가 어떤 생존을 건 주도권 다툼을 좀 애고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글쎄요. 영어 예고편도 아니고 뭔가요? 네. 여기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 대표도 오늘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박들의 이 집중 공격을 기자들이 이 전달을 하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사당화냐 이렇게 반박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당협 위원장들 일부 사고지구당 12곳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곳하고 또 내년 4월에 세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해산하면서 지역구 세 곳이 보궐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론조사로 뽑겠다. 내가 지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내가 반 이상 이 친박계에다 당직을 내놨는데
왜 나보고 뭐 사당으로 운영한다는 거냐, 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요. 네. 좀 이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공천 갈등을 예고하는 셈인데 이 50보 100보다 그 50보 나물에 100보다. 그 밥이다 이렇게 혹평하는 네티즌도 있었고요. 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이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어떤 네티즌은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은 이 찌라시 문건 유출로 또 묻혔지만은 뭔가 이 개파 싸움이 이 표면화되면서 벌써부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또 뭐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을 또 좀 꼬집어서 대통령은 뭐 종북몰이로 국민을 편가르고 있는데 이제는 여당도 편가르려 하느냐. 뭐 이런 또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네. 네. 또 김 대표에 대해서도요. 네. 뭐 지난 7.14 전대이후 몇 달간 지켜봤는데 뭐 배짱이 없다 배짱.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친이 친박 갈등이 국정 표류를 가져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네. 주문도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네. 네,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 국회. 국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순항하겠습니까? 예, 이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난산이 지금 예고돼 있는데요. 네. 그 지난 4월부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한 일주일 전이죠. 지난 23일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그리고 국민 대타협 기구 이 인적 구성을 오늘 마무리해서 공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 국회 연금특위가 입법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법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만들면 바로 본회의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위원장에 그동안에 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한사코 고사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또 수백만 명의 어떤 이 공무원의 어떤 조직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요. 그래서 어떤 상당히 주저했었는데 결국 맞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안행이 간사죠. 조원진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강석훈, 강은희, 김도읍, 김현숙, 이종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복지 간사죠. 김성주 의원을 간사로 해서 김용익, 배재정, 은수미, 진선미, 홍종학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한 명이 참여합니다. 여야 각각 7명씩 동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국민 대타협 기구입니다. 예, 예. 이 대타협 기구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의원이 2명씩 참여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2명씩. 네. 여기는 이제 공무원 노조죠. 쉽게 예, 얘기해서요. 예, 예. 그다음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렇게 소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국민 대타협 기구하고 국회 연금특위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 대타협 기구는 90일간 활동하는데요. 네. 이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서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입법권이 있는 연금특위도 같이 활동을 개시하자 이렇게 오늘 강조를 했는데요. 네. 김성주 야당 간사는 대타협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당은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도 이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좀 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야당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도 같이 다루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이 만만치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연금 개혁에는 성공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추진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지만 이 국민 대타협 기구 활동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국회 연금특위가 이 안을 받아서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길어지더라도 내년 5월 초까지로 물론 연장을 될 수는 있지만은 국회에서 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를 떠나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 네.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부터요.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급증하게 돼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네. 다만 하위직들이나 이 2016년 신규 공무원들은 또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불이익이 심하기 때문에 이 중하위직들은 그래서 상위직의 연금을 많이 좀 깎아야 된다. 이런 의견부터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공직사회 보상책으로 추진하는 임금 피크식 정년 연장은 네. 어떤 민간과의 불공평성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재콘서트 프로미스 2015. 네, 오는 12월 31일, 내일이죠.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눈에서 선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2014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올해의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14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올해의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23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참 오랜만에 가슴 따뜻했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많았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4912번님께서는요. 비선 실세 의혹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고리에 권력이 있는 줄은 50평생에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요,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어서 그럴까요? 오늘 퇴근길도 혼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도 목동교 위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경인로는 구로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 입구까지 반대편으로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가까이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호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또 동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구간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차간 거리를 좁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철교에서 양화대교 지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에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 지나는데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가 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장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재계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지난 시간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대표적 노동 전문가이시죠.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셨죠? 예.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권당 의원이 이런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 많은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 또 시행 예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예. 제대로 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인데 예. 내용은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보다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 정규직 중심의 이 노동운동, 노동조합들이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번 정책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에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업주가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즉각 부과해서 바로 처벌하게 되는 거. 예. 그리고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그런 핵심 업무에 지난번 세월호 참사의 아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명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차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 야당 의원님 말씀 같아요. 예,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런데 노동계에서도 지금 반발이 크고 또 재계에서도 못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그러시죠. 우선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그걸 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35세 이상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웹툰의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예. 이 미생의 주인공 장거래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 정규직이 돼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지금 연장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예. 네, 정규직 되려고 2년을 견디고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네. 이제는 4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좀 저는 가혹하다고 봅니다. 네. 저 딸애 같은 경우도 만 2년을 넘게 비정규직을 하고 이제 3년차 공채에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네. 제가 자식을 둔 아비로서 이렇게 2년 동안 비정규직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예. 그런 자식에게 또 4년을 기다려라. 이거는 저는 좀 가혹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장 그만둘 거냐. 아니면은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라도 2년 더 근무할 거냐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이 참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원래 이 비정규법을 만들 때 이걸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법인데 말이에요. 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시키라는 법이 맞는 건데 만 2년이 되면 2년 되기 전에 자르는 법이 이게 비정규법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부터 이 법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효적절한 규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네. 이걸 정부가 묵인해주다시피 했어요. 그냥 역대 정부에서. 네. 2년 되면은 자르는 법으로 그냥 이렇게 용역이나 도급으로 탈법적으로 이렇게 활용해버리는 그 자체를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버린 거죠. 그게 네. 오늘날 비정규 문제의 본질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요. 예, 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하는 안. 예, 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비정규직을 위해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저는 이 좀 지나치게 순진한 기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연장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총액의 10%면은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고 해도 연봉의 20%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년 더 연장해가지고 이제 나갈 때 정규직을 전환시켜주지 않으면은 기업은 연봉의 20%를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령 연봉 4천만 원 받는 근로자를 4년 계약직으로 썼다고 하면은 퇴직금 이외에 8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업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연봉 20% 이직 수당 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려면은 예. 이직 수당을 한 50% 정도는 그렇게 많이요? 돼야 예.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네. 아이고 이제 4년 이렇게 써먹었으니까 예. 써먹었단 말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이걸 비정규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우리가 고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낫겠다. 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갖도록 해야지. 네. 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이직수당제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런데 만드는데 10% 가지고는 기업이 큰 부담을 안 느껴요. 10%가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50% 이상으로 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으로 높여라. 네. 정규직 근로시간을 줄이고 말이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금 피크 이 부분은 저는 노동운동에게 저는 고소 좀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정년 우리가 이 건강이 다 좋아지고 예. 또 OECD 국가 중에 최장시간 이 근로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또 정년 연장과 맞물려서 임금 체계 합리적 개편 필요성도 이제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고요. 네. 다만 대기업 정규직 이런 노조들도 이제 정년이 연장되면은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커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년 연장 이런 사업장에서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을 일정 부분 조정해. 네. 네. 여보세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돼.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결이 됐군요. 연결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같은 건 노동에서 받아들여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보장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정년을 연장하게 된 것인데 네. 이 그런 취지를 떠나가지고 해고 기준 완화부터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 이 비정규직은 우리 전체 8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약 800만이 비정규직인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해고가 용이한 이 비정규직만 너무 선호해서는 안 돼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무가 일자리입니다. 고용보장이에요.
고용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의 이유를 추구하려고 해야지. 기업 경영 상태 조금 나빠지면 바로 알겠습니다. 종사원들 자르는 것부터 쉬운 경영하면 그건 누가 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겠지만 너무 이 노동 유연성을 과도하게 정부에게 요구하고 또 정부는 그걸 수용한다면은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근로자들 안정적인 가정 경제 이끌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토론되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금 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박주현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이른바 비노 주자인 이인영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오늘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양강구도해서 뭐 이 비노 주자 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요. 근데 언론이 예. 특히나 YTN은 아주 공영방송이고 정론 직필을 주장을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그럼- 후보 등록한 지 몇 시간 됐다고 저는 운동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게요. 벌써 양강구도 그렇게 예.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언론의 편향적 보도예요.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강구도가 아니라 당을 망쳤던 망강구도입니다. 망강구도.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마의 편 우선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개파 정치를 청산해야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을 통해 가지고 2017년에 정권교체 기틀을 만들고 네. 이기에 놓인 야권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되겠다. 예. 하나 하고요. 예. 실패한 정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면서 네. 실패에 책임 있고 개파 생생에 비판을 받는 분들이 지금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당은 혁신하지 않고 얼굴이 옛날 그 얼굴 그대로 나가지고 어떻게 네.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개파를 청산하고 네. 또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네. 우선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네. 그렇다면 당의 정체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정통 민주당의 정체성은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호남과 영남이 대립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찾아가는 네. 중도 개혁 합리 정당이라고 잡으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 개혁주의, 중도 합리주의를 택해야 되는데 예. 또 실용주의를 보태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성도 없고 성과도 없는 교조적 진보, 극단적 진보를 주장해 왔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이 이걸 지난 2012년 대선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당으로서의 정체성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불필요하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평화적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말로 옳은 방향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방향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네. 종북 이미지에 예. 편향적 시각에 의한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예. 앞으로 종북 이미지하고는 결연코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긋기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물론 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의 불보고 수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하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 부질없는 시비를 또 해가지고 또 종북 이미지를 덧칠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앞에 이 실패한 정당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개파 이 수장들이 출마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파의 수장으로서 예. 민주당의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는 제 일이 책임 있는 분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예. 한상진 명예교수께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대선 백서를 예. 당비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랬었죠. 그걸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 대선 백서에 네. 이 문재인, 박지원 의원은 대선 패배의 주 책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2년 전에 정말로 개파를 청산해야 할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문박 야합에 의해 가지고 원내대표가 되고 그래서 네.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 기회를 놓치게 한 장본인들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지금 현재 DJ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들이 글쎄 말이죠. 격돌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또 다른 최대 개파의 전쟁, 혈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래가지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무슨 당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개파 전쟁을 일으키는 본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양식 있는 우리 당의 30여 분 이상의 의원들과 이름은 공개적으로 거명을 안 했습니다만 40명 의원들이 더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부질없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 이분들의 총당 애당심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선당 후사를 말로 말 게 아니라 네. 이럴 때 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같은 후보로서 이미 출마한 분을 갖다가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미 당당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2002년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꼴찌의 지지를 받았는데 네. 노무현의 신선한 감동의 드라마를 펼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 전당대회는 이런 국민이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는 축제장이 돼야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고 집권 가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파 전쟁에서 개파 타파를 위해서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환 의원이라든가 김동철 의원도 출마 얘기가 있다가 지금 박주선 의원님하고 단일화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전당대 출마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네. 또 저를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로 네. 단일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또 두 의원이 있습니다. 486세대 이인영 의원, 그다음에 또 조경태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들하고도 무슨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건데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또 정치적인 성향과 또 앞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개파 청산의 의지 네. 또 투쟁하는 이미지를 벗고 생산적이고 대안의 정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 이런 등등이 합치가 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맹목적인 또 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리를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네. 신중해야 된다 봅니다. 네. 자, 근데 개파 청산에 대한 의지는 이룰 수가 있어지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제 당선이 되셔야죠. 근데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에 많이 권유도 받았고요. 예. 실제로 예. 언론에서는 네. 빅2 양강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망투고 망강이죠. 네,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요청이었기 때문에 예. 이대로는 이 당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청과 당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구성해가지고 당을 바꾼다고 하는 당을 하나도 안 바꿔놓고 네. 당권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비대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룰 만드는 심판을 하다가 이제 선수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공감 있는 민주정당의 공정한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는 예.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키우려고 해서는 대표 자격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더 돼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